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의 항목별 지출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축사 사무소 지출 비율이 부문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인건비가 41%를 차지하고 있고요. 외주비, 그러니까 건축사 사무소에서 뭐 구조, 기계, 전기, 이렇게 뭐 소방, 뭐 여러 가지 협력업체에 나가는 외주비가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외주비를 합치면 66%가 고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면은 프로젝트 설계비 안에 이렇게 외주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분이 외주비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가 나가니까 나머지 설계비의 75% 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는 게 현실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마케팅 홍보비 5%, 사무실 경비 16%, 교육지원비 4%, 기타 비용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인건비와 외주비가 6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축사 사무소는 이제 지식산업이잖아요. 사실 뭐 지식의 그런 창출하는 그런 사무소인데, 그러니까 인건비와 외주비 외에는 별 나갈 게 없죠. 그래서 인건비가 매우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 무려 4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규모별 현황을 보면은 1인 4인,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 사무소죠. 4인 이하의 사무소가 약 7,377개, 그리고 종사자 수는 16,000명 정도, 평균 임금은 이게 2,330만 원입니다. 2014년 기준의 임금을 보니까 2,330만 원인데 이게 2022년도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제 소규모 사무소는 임금이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2,600에서 3천만 원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종사자당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매출을 얼마를 해야만 이렇게 사무소가 유지되는지 이런 통계 자료가 나오는데요. 자, 4인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같은 경우는 2014년 기준으로 6,600만 원입니다. 6,600만 원. 통계를 보니까 1인당 6,600만 원을 벌었다. 매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현재로는 거의 뭐 8천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8천만 원이기 때문에 4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48에 32, 3억 2천만 원을 매출을 해야만 사무소가 좀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소를 차릴 때 직원이 3명이면은 8천만 원, 38에 24, 2억 4천만 원을 매출을 해야만 어느 정도의 봉급도 가져가고 사무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이 건축사 사무소를 창업할 때에 1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8천만 원 정도는 내가 벌어야만 사무소 임대료 내고 내 봉급 가져가고 유지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직원이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프로젝트 수주를 많이 해서 사무소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 한 소규모 사무소는 8천만 원, 2억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40%를 따지면 거의 뭐 1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40%이기 때문에 1억이다. 외주비까지 하게 되면 뭐 66%, 70% 되게 되면은 2억 4천에 66%면은 거의 뭐 1억 6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뭐 8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유지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출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고요. 이거를 살펴보시고 이 정도를 벌어야 된다. 이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주요 퇴사 이유입니다. 직원을 참 유지하기 힘든데요. 중간에 이렇게 퇴사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퇴사 이유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 여기서 보시면은 이직으로 인한 퇴사. 그러니까 다른 사무소로 이직을 하는 거죠. 이직하는 퇴사가 33%입니다. 33%. 사무소를 옮기는 거죠. 사실 설계사무소가 이직률이 좀 높습니다. 이직률이 높은 그런 회사가 아닐까. 작은 사무소에서 일했다가 큰 사무소로 이직하는 이직률이 좀 높은 부분이 되겠고요. 일신상의 사유, 이 부분이 20.8%가 되겠다. 그리고 근로조건이 불만족스럽다. 이게 18.6%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 준비, 건축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퇴사하는 부분이 13.6%가 되겠고요. 구조조정이나 권고사직이 5.9%로 나와 있기 때문에 퇴사의 주 이유가 다른 사무소로 이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을 좀 만족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뉴스는 2020년 12월 14일 조선비즈에 실린 뉴스가 되겠습니다. 사면 초과 중소 건축 설계업계다. 수요는 부족하고 공급은 과잉해 코로나 여파까지. 자, 이 내용이 뭡니까? 물량이 부족하다. 설계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설계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공급은 뭡니까? 건축사를 상당히 많이 뽑았습니다. 연 2회 시험을 봤기 때문에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건축사는 계속해서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다. 여기서 뭐 과잉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까지 덮쳐서 이 중소건축 설계업계가 매우 어렵다라고 조선비즈의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도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분기별로 건축 인허가 통계를 서울시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데요. 2020년도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좋아진 걸로 보는데요. 이제 12월이 끝나면 제가 1월 중순에 2021년도의 통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작년 대비 대략 한 20% 정도는 증가하지 않았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3분기까지는 상당히 좋았고요. 4분기에 이제 실적이 2021년도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되는데 대략 한 20% 내외로 2020년 대비 일이 좀 많아졌지 않나 그런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설계 비용은 그대로다. 설계 비용이 지난 10년 전과 똑같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계 비용은 그대로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인플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졌는데 설계 비용은 아직도 10년 전 그 비용 그대로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주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축에서 설계비를 받아서 외주를 주게 되는데 이 설계비는 10년 전하고 똑같은데 외주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뭡니까? 건축사 사무소의 소득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외주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장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건비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덩달아서 인건비도 많이 증가를 했다. 자, 그리고 노동법 환경도 많이 변화했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근무를 하고 예전처럼 야근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뭐 철야라든가 뭐 주말 근무는 옛날 얘기죠. 뭐 아직도 철야하는 사무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52시간 근무제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소규모 사무소도 거의 뭐 야근하지 않고 퇴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환경들이 많이 변했다. 그래서 사실 설계 비용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응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사 사무소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있다. 그래서 건축사 사무소는 많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실 이제 소득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무소와 아주 영세한 사무소의 그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 현상에서 또 이러한 현장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창업을 했을 때 이 마음가짐을 좀 굉장히 강하게 먹으시고 현장의 여건도 잘 파악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개척하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영업 전략을 세우고 또 설계를 할 때에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좀 고객을 유치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설계사무소 사장님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직관리라는 게 뭡니까? 경영이지 않습니까? 경영에 대한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경험을 쌓아야 되고 사실 소득과 지출 대비해서 적자가 나지 않는 그런 영업 환경을 좀 마련해야겠다. 의외로 건축사 사무소를 보면은 작품들은 굉장히 잘하고 멋있고 또 유명한 사무소가 있는데 실제로 내부에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적자인 그런 건축사 사무소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게 이제 건축을 내 취미 활동이 아니고 직원의 임금을 줘야 되고 봉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 사업이면서 경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사업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단계 조직관리 구성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또 인력 수급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쭉 좀 같이 고민했는데요. 이 사람 뽑기가 매우 어렵고 조심스럽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일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사무소 사장님이 겪어야 할, 또 짊어져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축사 사무소 창업 10단계 조직관리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고민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여러분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이미 독립한 1인 사무소, 2인 사무소의 어떤 친구분이나 또 선배분이나 또 후배분을 만나서 그런 현장 돌아가는 부분을 좀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나간 선배한테 이런 사업적인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고 두루두루 만나보시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단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11단계, 12단계 연말까지 다 끝내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